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전개하고요. 오늘 방송 주제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특검 어찌할 건가,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이 많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냥 어물쩡하고 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호주만 해도 이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 그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을 허락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표권을 위헌이다 그러고 막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는지 외국인 투표권까지 주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이 지금 굉장히 중국 쪽하고 많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중국이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고 그런 문화가 한국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면은 당연히 또 이 부정선거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계속 터져 나가는 게 부정 여론조사 문제, 네, 또 부정 이 선거 문제, 뭐 이거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큰 문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냥 덮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미국도 부정선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이 부정선거 문제는 미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주 많은 나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목소리들이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부정한 세력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우리도 짚고 갈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파리가 이렇게 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좀 우리가 언급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 당선 무효가 됐어요.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라는 거죠. 이 정당의 위원장 선출에도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 청주상당 지역위원장이 선출된 지 이틀 만에 직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을 무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에 재입성한 트럼프 국고 행사에서 부정선거를 또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는 아주 그 심각한 고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정선거 이야기에 모형총으로 위협한 장호건 광복회장 검찰에 송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대화 중에 모형총을 꺼내 보여서 직접 겨누지는 않았지만 협박에 이용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A 씨에게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광복 회장 이러한 선거에도 부정선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얀마 군정도 부정선거 재판을 열고 있는데 아웅산 수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 진짜 이 미얀마의 이 군부 쿠데타 문제는 전 세계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주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네, 이 한국 노총 조합비 횡령 묵인 부정선거 지시 건산 노조 제명 여기 이런 뭐 노조에도 부정선거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8일 내일이죠. 내일이 민경욱 전 국회의원 선거 무용 소송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8일 2시, 네, 28일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민경욱 의원은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지난 4.15 부정선거 의혹의 전체 126곳의 선거 소송에서 처음으로 민경욱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오는 7월 28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정의의 판결을 기대하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중공의 우마우당, 네, 이 중공의 우마우당 북계의 고정 간첩, 자생 간첩, 좀비 세력들, 금성이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낱낱이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부정선거가 없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조작 문제도 지금 장수 군수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규명 경찰 전현직 장수 군수 압수수색 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 보면은 뭐냐면 여론조사 그 조작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방식.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하면은 그쪽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여론조사가 조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거는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거 앞으로 이제 이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뭐 여론조사 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항상 그 여론조사 진행될 때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네 안녕하세요. 보이콘님, 네, 부정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많이 얘기하는데도 파헤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의심마저 듭니다. 세계적인 중국 개입과 세력들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표권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외국인 투표권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분단국도 아님에도 휴전국도 아님에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부정선거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허용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야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손을 잡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미 친중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행복님 반갑습니다. 보이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성경님, 네, 쨍하고 해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재밌네요. 쨍하고 해뜬나, 네. 네,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파고들고 들어가면은 아마 저는 그 많은 친중, 친북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아주 부정한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뭐 이장이 혼자 대리투표를 혼자 뭐 애국심에서 대리투표를 했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거를 아주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특검팀을 꾸려가지고 부정선거는 뿌리 뽑는다. 이거 어렵지 않지 않나요? 네? 부정선거는 뿌리 뽑겠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팀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 그 이해람 중사인가요? 네, 거기도 특검팀이 꾸려져 가지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해결하고 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전투표 동료의 수를 셀 수 없는 방법의 부정선거를 조정한 정황들. 그 국민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왜 자꾸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가. 그것도 좀 많이 수상하고, 그리고 사전 투표 때
소쿠리 투표함이 등장하는 거, 이거 아주 초유의 사태 아니었습니까? 아주 해외 토픽감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부정선거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 특검을 해가지고 낱낱이 밝혀내고, 왜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본 투표를 또 참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몫을 내야 돼요. 이거 부정선거 특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부정선거 특검을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거 정의를 세우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요. 네, 그거 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부정선거 특검, 부정선거 특검해라라는 부분들 44명, 4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밖에 시간 안 줘서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께 알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4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뭐 정당 보조금도 그렇고 아주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이거 국민들이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 네, 이 부분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뭐 한 달 안에 5만 명이 동의를 해야지 국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뭐 이거 한 달 안에 5만 명 동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국민들께 알린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41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다 보니까 부정선거, 부실선거, 불법선거가 발생되면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재판이.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제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KDK님, 국민주권당 창당해 주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국민주권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개 지역에 1000명씩 모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저도 이제 군소정당 창당을 2번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국민 행복정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복지당이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복지당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한 번은 이제 한 고위공직자 출신 분이 연락이 와서 정당을 한번 창당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당 창당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창당이 됐는데, 근데 이 이제 국민복지당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창당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국민복지당 대표를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그냥 와해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네, 결국에는 또 그 두 번째 그 창당했던 정당은 대선에서 결국에는 유력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흡수돼 버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정당을 창당해 놓고 유력 정당과 합당 형태로 하면서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얻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국민주권당을 창당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1,000명이 모여야 돼요. 5개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뭐 인천, 경기, 부산, 광주 이런데 1,000명씩 그 명단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지역 5개 지역에 이제 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앙당이 등록이 되면은 이제 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뭐 여러 정당이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연대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당 창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국민주권당의 발기인들을 모집을 해야죠. 네, 발기인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정당 창당의 깃발을 드는 거죠. 인터넷당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빠르죠. 네, 그래서 인터넷당으로 해가지고 뭐 만약에 1,000원, 네, 1,000원씩 당비 1,000원씩 100명이면은 만 원, 10만 원이죠. 1,000명이면은 100만 원이고 10,000명이면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10,000명이 1,000원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진짜 무시 못하는 정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당들이 이 페이퍼 정당이라 그러죠. 그냥 명단만 갖다 붙인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당 창당한다고 노인정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정당의 그 명단 확보하려고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당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이정당이죠. 종이정당. 그런 종이정당은 의미가 없고 진짜 당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당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 그게 진짜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00원의 기적이 일어나서 10,000명이 만약에 모여가지고 1,000원씩 당비를 낸다 그러면은 그게 1,000만 원이죠. 네, 10,000명. 그쵸. 10,000명이면은, 네, 10,000명, 10만, 100만, 1,000만 원. 그 정도면은 인터넷 당은 뭐 운영이 되고도 남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당으로 해가지고 당원들이 1,000원씩 내서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은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돼요. 자유로운 토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 창당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민심의 꽃이 펴야 되거든요. 민심의 꽃. 민심의 꽃이 피지 않으면은 그건 다 죽은 정당이 됩니다. 죽은 정당이 돼요. 식물 정당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군소 정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군소 정당들이 대부분 가보면 다 식물 정당이에요. 식물 정당.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당원들이 깨어나가지고 그 깨어난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1,000원씩 낸다. 그래서 1,000원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에서 이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움직이면은 아마 새로운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초긴장할 겁니다. 초긴장. 예, 초긴장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인터넷 당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원의 기적. 만 명이 그쵸, 10만, 100만, 1000만 원, 그쵸. 만 명이 1000원씩 당비를 내는 그러한 정당이 생겼다. 1000원의 기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진짜 순수한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그러한 정당이 창당됐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놀라할 거고 나중에는 많은 군소 정당들과 연대를 하는 거죠. 네, 연대를 하고 그러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거대 양당과 맞서야 되는 거죠. 네, 거대 양당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국민 주권 연대라고 한다든지 국민 주권 연합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그냥 단체를 만드는 거죠.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5천 명이 모여졌다.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선관위에다가 정당 등록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된다. 네, 뭐 국가혁명당 같은 경우도 연대할 수 있겠죠. 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은 다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혁명당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정치색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당 형태로 해가지고 인터넷 당이 진짜 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 정당은 제가 봤을 때는 큰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많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하면서 열린 정당의 모습으로 간다라면은 굉장히 큰 정당사에 큰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많은 정당들이 이렇게 서로 연대해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요 KDK님 국민주권당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국민주권당 뭐 국민권익당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이것도 국민동의청원 8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8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8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100명으로 축소,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 네, 계속해서 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떡망구님, 내가 지식이 없어갖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국민주권당이 만약에 한 10,000명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00원씩 당비를 내 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운영이 되겠죠. 네, 이렇게 뭐 근무하실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행정 처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도 한 표고 국민도 한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결국에는 저는 민심이다라고 봅니다. 민심. 민심의 꽃이 피어야 돼요. 민심의 꽃이 피어나면은 성공하는 거고 민심의 꽃이 피어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정당 창당을 추진을 했거든요. 20대 후반에. 그 20대 후반에 그 스물 한 뭐 6, 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당 창당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분이 박근혜 그 당시의 대표였는데 이제 박근혜 대표 그 행사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하나갑이라는 또 민주당의 이제 하나갑 대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 모임에도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제 눈을 막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2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국민복지당, 국민복지를 위하여 이제 국민복지당 창당이 이루어져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30살에 이제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정치 30살부터 이제 34살까지 정치계의 속을 좀 많이 들여다본 거죠. 지방의 뭐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이 사람들하고도 교류도 해보고 국회의원들하고도 교류도 해보고 뭐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들도 해보고 뭐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의 꽃도 아직 안 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양심의 꽃이 언제 피냐면은 비양심적인 사람한테 당해봐야지 양심의 꽃이 핍니다. 네, 그래서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막 당해보고 억눌리고 막 고통을 받아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양심의 꽃이 펴요. 바른 사람들은 양심의 꽃이 피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내가 세상을 진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4살에 신지식인이 됐거든요. 신지식인이 돼서 당시에 이제 대학생 시절 때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써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대학교 총장님이 어떤 기자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인데 대학생이 책을 썼는데 한번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기자분하고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생인데 어떻게 책을 썼냐. 그래가지고 이 분야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험한 분야를 가지고 책을 집필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한 대학에 찾아가 가지고 평생교육원에다가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이 책을 제가 집필한 저자인데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원장님이 당연히 저자면은 강의할 수 있죠 하고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신지식인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 24살에. 이제 26살에는 이제 정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부터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제 뭐 내 앞길이 좀 열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핍박이 시작되더라고요.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막 폐강을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막 제 제자들도 정인태한테 배웠다 그러면은 취직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막 당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양심의 꽃이 피는 거예요. 양심의 꽃이 펴가지고
와, 이 진짜 이 나라 바꾸지 않으면은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 가지고 와, 내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억압과 핍박은 계속 진행이 되고 막 공무원들이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를 취조를 하는 거예요, 취조를.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인제 제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갔다가 잠도 못 자고 그들이 와 가지고 저를 취조하는데 진짜 막 일 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당신들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켜서 보냈고 누가 보냈냐? 음? 대통령이 보낸 거냐? 아니면은 장관이 보낸 거냐?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 속에서 양심의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인간들한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밟혀보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양심의 꽃이 펴요. 예. 그 양심의 꽃이 그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 예. 그래서 저는 정당은 정말 '양심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그리고 비양심적인 사람들한테 짓밟혀 보고 그러면은 양심의 꽃이 핍니다. 네. 저는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짓밟혀 가지고 제가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소송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일반 민간인이 장관하고 소송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 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또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해외에서는 그 대사관 사람들하고 싸우느냐고. 예, 그 뭐 대사관하고 싸울 수가 있나요? 예, 그렇게 싸우면서 거기서 인제 양심의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국민주권당이 창당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 뭐 선거 보조금 폐지하라, 선거 보전금 폐지하라. 예? 정당 보조금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인터넷당 형태로 하면 되지 않느냐. 특활비 폐지해라 막 이런 거 외치면은 아마 그 핍박이 장난이 아니겠죠. 네. 근데 그게 인제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후손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계란 바위치기겠네요. 네. 그런 떡방구 님.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인제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저는 예전에 광화문에 가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카페 같은 거를 썼는데 카페에 글 쓰는 건데 그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뭉쳐 가지고 한 3,000 유튜버 그러니까 국민주권당의 당원들이 10,000명이 다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유튜버가. 유튜버가 돼서 가족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한 10 명은 있겠지 구독자가. 그러면은 10,000 명이 인제 100,000 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100,000 명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3,000 유튜버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10,000명이 모여 가지고 그냥 유튜버들이 서로 구독해 주고 서로 밀어 주고 그러면은 아마 이것도 유튜브 혁명이 될 겁니다. 유튜브 혁명. 그래서 많은 그 서로 구독해 주고 서로 밀어 주고 막 이러면서
만 명이 모여가지고 활동하게 되면은 네, 유튜브 속에서도 하나의 큰 파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은 크게 이렇게 활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치꾼들 말고 진짜 순수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네, 뭐 저 떡망구님처럼 떡집 하시는 뭐 떡집 아저씨, 뭐 옆집에 뭐 슈퍼 아줌마, 또 시장에 생선 장사 아줌마, 뭐 또 농촌에서 저 농사 짓는 아저씨들, 또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분들, 또 소 기르시는 분들, 또 뭐 버섯 기르시는 분들, 또 평범한 직장인들, 평범한 요즘엔 고등학생들도 정당 활동을 하잖아요. 고등학생들도 1,000원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1,000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고등학생들, 평범한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그건 역사가 일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주권 뭐 연합이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회비를 1,000원씩 내는 그 투명하게 이제 그래서 지금 100명이 1,000원씩 냈습니다. 1,000명이 1,000원씩 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죠. 완전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뭐 1,000원 하나라도 썼으면은 이번 달에 1,000원을 썼습니다. 뭐 10,000원을 썼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인터넷당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기는 진짜 깨끗한 데구나. 네, 특별당비 없고 그리고 직책당비 없고 그 직책당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 내가 1,000만 원 낼 테니까 내가 당대표 할게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이제 모든 게 퇴색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책당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낼 테니까 나를 뭐 무슨 위원장을 시켜달라 이런 거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정당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당비 없고 그리고 직책당비 없고 또 공천 헌금 없고 국민공천제를 외쳐야죠. 국민공천제를 외쳐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고 그 추천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공천제로 가는 거죠. 국민공천제. 그런 식의 모범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언론에서도 양심 있는 언론들은 다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입소문이 나겠죠. 입소문이. 1,000원의 기적을 보통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이 1,000원의 기적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진짜 국민 주권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고 그러한 투명하고 맑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되고 그 1,000원씩 모였는데 그 얼마나 피땀 어린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진실과 성심으로 투명하고 진짜 뭐 음료수 한두 개 산 것도 다 기록해가지고 가계부처럼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제로 한다든지 처음에 한 뭐 4시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다 인터넷으로 일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일을 해가지고 당사가 뭐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당사 없는
각자 인터넷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봉사도 하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드려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은 아마도 국민들의 호응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원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없어요. 정당 가보면은 아니 뭐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우리 정당하고 함께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 투명함이 있어야 돼요. 정당은 완전 투명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 투명함이 있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아주 맑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아주 순수하고 맑고 꾸밈이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동안 많은 정당 활동의 경험이 있지만 그 정당 활동을 경험하면서 참 사람들이 사심없이 움직인다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작가님 이재명 쪽이랑 연합하면 어떨까요? 그 이재명이랑 연합할 거면은 그냥 저 민주당으로 들어가죠. 예,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왜 합니까? 네, 그래서 네 이재명하고 연합하고 뭐 윤석열하고 연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은 연대할 수 있어요.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자. 이 정책을 국민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드는 거, 이 정책을 연대하는데 기본소득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국가혁명당하고도 연대는 할 수 있죠. 네, 또 뭐 이재명 당하고 연대는 할 수 있죠. 연대, 연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연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네, 우리가 계속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이거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52명이 지금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 네,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네, 그래서 이것도 52명이 국회 해산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네, 5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 해산, 네, 대통령 탄핵 국민 투표제. 네, 국민 투표로 국회 해산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자동차세 폐지, 네, 이것도 지금 5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폐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세 폐지, 네, 5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세 폐지하라. 뭐 기름에 세금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에 세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를 또 내라, 보유세를 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세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네, 재산세 폐지에 대해서 55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다 그 돈 모든 세금 내고 마련한
집 한 채인데 그 집을 보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월세를 내는 거예요. 월세. 예, 그래서 재산세 폐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재산세 폐지 55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재산세 폐지 5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는 거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네, 에어림, 민주당, 국힘당 들어가서 장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당 당사가 있어요. 당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마 그 안에서 펼친다라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제3지대에서 천하삼분지계가 일어나야 돼요. 천하삼분지계가 일어나서 제갈공명이 천하를 삼분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주당과 국힘당이 두 당이 삼국지에서처럼 두 나라가 강하게 번성하고 있을 때는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천하를 삼분지게 해야 됩니다. 삼국지를 해야 돼요. 삼국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 양당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됐죠.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인터넷 당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인터넷 당. 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연금 폐지.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문제, 의료보험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특검 어찌할 건가, 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정선거 특검 우리가 그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교수님 출마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제가 출마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민주권당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많은 국민들을 깨우는데 주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당선될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하는 역할, 그것이 제가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심이 없고, 정말 이 나라가 국민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라면은 저는 백의종군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백의종군이 좋더라고요. 백의종군 해가지고 제가 뜻을 이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아주 저는 그것으로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백의종군한 거예요. 사심 없이 백의종군해서 국민들에게 진짜 우리는 맑고 깨끗한 또 사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진짜 순수한 국민들이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병이다라는 부분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선거 문제 제대로 하려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움직여질 겁니다. 이 부정선거
그 이제 부정선거 특검을 공약으로 내거는 거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검하겠다. 네, 그래서 모든 선거가 끝나면은 부정선거 특검을 아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뭐 이장이 대리 투표를 했느니 또 뭐 석쿨이 투표를 했느니 이건 아주 엄정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정희 그 위원장이 단순하게 사퇴하는 것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엄정하게 가장 무섭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 주권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하는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는 무조건 선거 끝나면 부정선거 특검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다 그냥 의뢰 그냥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거 끝나면 무조건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를 해서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는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뭐 많은 선거, 조합장 선거에도 부정선거 있죠. 뭐 또 아까도 뭐 광복회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터지죠. 뭐 연예인 협회에서도 부정선거 문제 나오죠. 지방선거 계속 부정선거 문제 나오죠. 아주 뭐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주 답답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해서 모든 선거가 끝나면은 부정선거 특검을 한다. 네,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 특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모든 선거가 끝나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스카이님, 여야만 뽑는 노인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비건님 반갑습니다. 폭로자들도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오직 국민. 네, 내 손상된 기득권은 물러가라. 이렇게 비건님이 MBPA 채널에다가 글을 쓰셨고요. 남균용화님,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른정치 채널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네, 자유와 정의 이 채널에 네, 앞으로 댓글 민심으로 AI가 정치 안 됐어요. 네, 열심히 댓글 써야겠네요. 법조계가 제일 먼저 AI 대체된다 들은 것 같은데, 네, 저 정치인들 안 본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전문가가 그랬어요. 기득권 뇌가 손상됐다고. 네, 그렇게 나쁜 짓을 해대니 뇌가 손상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네요. 네, 중국 소수민족이 지금 독립운동 벌인다던데 국민들도 노예생활 청산하고 독립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교수님 아까 방송에서 정당 보조금 얘기 들으니 정말 꼭 도깨비 방맹이 같더라고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화나면서도 부럽더라고요. 나라 또는 눈먼 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하루빨리 AI 정치하자. 네, 후지산처럼 부글부글 터지기 일보 직전. 국민은 죽지 못해 살고 있죠. 고문보다 죽는 게 나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유와 정의 채널에 비건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은 네, 5분 시간 드리고 있고요. 네, 5분 동안 여러분들이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5분 동안 핵심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분 동안 핵심 잘 얘기해 주세요. 네. 윤석열이, 잠깐만, 특검 할 거 같나요? 특검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뭐 특검을 하지 않겠냐 기대를 했는데 특검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 빼 아주 넘치는데 그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아무리 넘쳐도 이게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상 알겠어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요. 네네 특검을 증거 자료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또 한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서울의 36살 승상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네. 저분들은 왜 그럴까? 네.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법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정치인하고 법주인하고는 틀리죠. 당연하죠. 네. 근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법조인 위에 있죠.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법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민생들의 그런 해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정치인데. 그렇죠. 네. 왜 자꾸 법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인이 뭐 얘기하면 윤 대통령은 뭐 법의 테두리하에서 해결한다고?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하면 대통령 다 깜빵가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30살 뭐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검찰총장은 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검찰총장을 뭐 이제 일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직을 짜고 있겠죠. 원래 법무부 장관은 정계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총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처럼 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한시. 네. 원래 법무부 장관이 거기까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뭐라고 하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부분 관여하는 걸? 너무 간섭한다. 너무 이제. 네, 뭐라고 하죠? 자기 권한이 아닌데 권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래? 선을 넘는다 그러죠. 네. 그렇죠. 회사에서도 자기 권한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아마 한동훈을 내보내지 않을까, 대통령에. 네. 지금 이제 뭐 그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정치 스타일이 국민들한테 크게 반발이 일어날 거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네. 법으로 혼란이 준 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법을 해결해야 되죠?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네. 어디 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10년째 잘 타는 나라가 맞는지도 의심이 가고. 네, 아마 10%만 그럴 겁니다. 와, 진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짜 자기가 올바르고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대통령한테도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해야지 법무부 장관이. 네. 내무부 장관이 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뭐 대통령한테 할 소리는 다 해야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예스맨들이죠. 예스맨들.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고위 관료들인 줄 알았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공무원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그러니까 공무원. 이게 거의 공무원들이죠. 네. 정치인에 대한 의미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의 두뇌는 굉장히 유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치, 유도리가 있어야죠. 그럼. 법대로 안 되는 걸 해결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법을 바꿀 줄도 알고 법을 만들 수도 알고 법을 폐기해 버릴 줄도 아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의 두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두뇌를 가지면 안 돼요. 아니, 국민들은 돈이 없는 서민들은 법을 무섭고 법이 싫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네, 돈 많은 사람들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비싼 변호사 로펌 못 쓰고 맨날 당하고, 그치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5만 원에 쩔쩔매고 10만 원에 쩔쩔매는 거.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법 얘기를 한다? 네, 어떤 국민이 실제로 법 좋아하고 검사 좋아하고 판사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돈 많고 뭐 은폐하고 주가 조작하고 찔릴 게 있고 부동산 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좋아하고 검사 좋아하고 판사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 또 처벌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검사 개혁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김모 씨 거짓말 탐지기, 장모랑 거짓말 탐지기 하면 끝나는 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해야 되죠. 우리 국민들은 음. 싸움만 나도 거짓말 탐지기 하는데 말 안 맞으면 삼자대면하고. 네, 근데 왜 그분들은 거짓말 탐지기 왜 안 해요? 거짓말 탐지기 다 나오잖아요. 네, 국민들 딱 해가지고 내 기자들 딱 불러가지고 그쵸? 네, 거짓말 탐지기 한 방으로 그냥 모든 의혹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딱 KBS, SBS, MBC, 네, 더불어 이재명 씨도 한번 하시고 대장동, 네. 그치, 거짓말 탐지기. 네. 왜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안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토론이든 국회의원 선거 때든 네, 토론회 하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해가지고 네, 이 사람 대답할 때 거짓말 탐지기로 해가지고 심정 막부수로 해가지고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도록. 네, 당당하면 왜 못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뭐 이재명 그 부인 그 조사받은 분이 또 죽어서 발견됐어요. 이게 참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휴가를 간다? 네, 국민들 휴가 가서 죽잖아요, 자살하고. 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네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아니, 정치인이 법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정치인이 경우, 법 얘기할 때는 네, 적이랑 얘기하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여야 싸울 때나 얘기하는 거고. 네, 국민들한테 법 얘기하는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와줘야지.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려주고, 구해주고. 옛날에 그걸 잃은 것 같아요. 우리 IMF 터져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네, 그게 몇십 년도 안 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아나바다를 동시에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아꼈습니까? 네, 세금 아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세금 아꼈습니까? 나눴습니까?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어떻게 더 바꿔 쓰고 다시 쓰기는 하네. 국민 세금으로. 네, 좋습니다. 바꿔 쓰고 다시 쓰잖아요. 돈 떨어지면. 네네네. 네, 안 하면 안 하고 받아는 하시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주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받아주는 것도 힘드네요. 네,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나라
항상 보면 죄 지은 놈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는 놈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번 소송 한번 걸고 나면은 쳐다도 보기 싫거든요, 사실. 네, 경찰서, 뭐 검찰, 법원 쳐다도 보기 싫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현 구조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제도를 바꿔서 판사는 판사만 하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 되고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 돼가지고 정관, 현관, 유착 비리 일어나고 전화 변론, 몰래 변론 일어나면은 억울한 국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 불질러 버리는 그러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변호사 시장이 돈 버는 그러한 시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업이 그 사업이 돈 버는 사업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 국선 정부가 지원하는 변호사들을 늘리든, 또는 진짜 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 못하고 상대방은 사기친 놈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정관, 현관, 유착 비리 저질러 버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거예요. 아주 비양심적인 나라에서는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저 독립 나라를 한 지역에다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선거가 끝나면은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를 해야 돼요. 부정선거 특검 의무제 해가지고 아주 가중 처벌을 아주 3배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이 부정선거 문제는 뿌리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상상도 못하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부정선거는 상상도 못하게끔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금영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대학교들도 학생회장 선거하는데 부정선거하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무슨 협회 회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형을 처하는, 그래서 부정선거는 상상도 못하게끔, 그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거고,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회원들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코코마미 TV님, 변호사들도 돈 밝혀서, 네. 이 뭐 변호사들이 돈 엄청 밝혀있는 사람도 많아요. 뭐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한 변호사가 아주 뭐 공익적인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냥 돈을 그렇게 밝히는 걸 보고 정개미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공익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돈을 엄청 요구하고 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계속 당해야 되는 게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이제 기득권들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이 이제 그 양심의 꽃이 그 마음속에서 피지 않은 거예요. 네, 부패한 기득권들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심의 꽃이라는 것이 아주 그 비양심적인 인간들한테 당해 보면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양심의 꽃이 펴요 거기서.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뭐 홍길동이라든지 또는 아주 그 기득권에 의해서 아주 짓밟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의를 품는 경우가 있어요. 대의를.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의를 품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그 시대를 구하는 겁니다. 그 아무나 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대의를 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양심의 꽃이 피게 되고 그 양심의 꽃이 민심을 울리게 되는 거죠. 민심을 울리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계속 그냥 뭐 자기들 이익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걸 당해봤겠습니까? 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서름 속에서 비양심적인 인간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혀보고 그리고 나서 대의를 품어야 되는데 대의를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등쳐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래의 고딩들이 해킹해서 퇴학 당하네요. 좋은 대학 가려고. 이건 수능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돼요.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의식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벌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주의, 양심주의, 그리고 개성주의, 자기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게끔 창의성주의.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거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새로운 생각을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벌주의가 아닌 창의성주의, 개성주의, 개성을 꽃피우는 거, 양심주의, 인성주의,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그리고 양심이 발달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신지식인들 연구할 때 보니까 뭐 어떤 농부분은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새로운 농작물들을 개발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분들은 교과서에 막 실리는 거죠. 교과서에.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성이 꽃피워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성이 잘된 사람이 성공하는 결국에는 인성이에요. 인성. 아무리 제가 이제 해외에서 그 기업할 때도 아주 뭐 인류대학 그 나라에서 법학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법대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채용을 해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뒤통수를 후려치더라고요. 아주 쇼를 해가지고 나중에 협박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인성이구나. 그 마지막에 곁에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인성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곁에서 이렇게
진실을 지켜주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양심 있는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함께 해야 할 그러한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희님,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근 대위 국회로 보내서 인성교육 좀 시켜야 해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그러면서 네, 네 재밌네요. 네,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한마디로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정당 보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묻고 싶어요. 예, 국민 동의 없는 정당 보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거 보조금 이중 선거 보조금 받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 없는 특할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그들의 양심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양심 지수를 측정해 가지고 그걸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서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안철수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재명도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네, 그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뭐 이재명 그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시행하겠다, 국회의원 특검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진짜 할지 네, 궁금합니다. 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당장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학벌주의가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 신분제도를 또 만든 게 학벌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부패한 기득권이 신분주의가 없으면 됩니까? 신분주의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양반제도 있을 때 스스로 우리가 양반제도를 없앤 게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이들은 신분제도를 개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또 신분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분주의를 만든 게 뭐냐 하면은 학벌주의예요. 학벌주의. 그래가지고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뭐 대졸, 뭐 고졸, 중졸, 초졸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신분제도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팔고 폐지 준 할머니가 그 어렵게 모은 돈을 대학에다가 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대학에 기부를 하십니까? 못 배운 게 한이 돼서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그러니까 못 배운 게 한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냥 사회에서 하층민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대학에다 기부를 하는 거야. 근데 대학도 뭐 훌륭한 대학들도 있지만 아주 그냥 뭐 더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수들이나 총장들도 탐욕에 눈이 먼 그러한 총장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성이 덜 된 총장들도 많습니다. 네,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알면은 이제 대학에다가 기부는 안 하겠죠. 네, 차라리 직접
직접 그 뭐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신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 학벌주의, 이 학벌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학벌 신분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AI 시대, 로봇 시대가 되면은 학벌주의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제 대학들이 무너질 거예요, 대학이. 대학보다 유튜브가 더 나아요. 대학보다 유튜브가 낫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니 뭐 사이버 대학이나 또 유명 대학이나 수준이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이버 대학이 더 교수들이 숙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바른 지식을 얻는 게 더 그게 평생 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생 대학이 유튜브가 이제 평생 대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시적인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는 대학들은 많이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네, KDK님 감사합니다. 네, 중국은 시진핑 자체가 공대 출신, 밑에 관료들도 공대 출신이니 공업이 발달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죄다 문과 법대 출신이니 남 잡아 쳐넣는데 머리 쓰고 재판하고 앉아 있어요. 네. 네. 허경영 총재님 쇼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참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벌주의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참 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편하게 쉬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